오늘 급등 코인 탐구, 메디블록 코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투자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쉬운 말로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메디블록은 한마디로 내 건강 데이터, 예를 들어 진료 기록이나 검사 결과 같은 의료 정보를 내가 직접 통제하고 필요할 때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게 하려는 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병원을 여러 번 옮기거나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기록이 이어지지 않아 불편한 경우가 많죠. 기록이 병원마다 따로 저장되다 보니 환자가 내 정보를 한 번에 모아보기도 어렵고 필요한 순간에 빠르게 제출하기도 어렵습니다. 메디블록은 이런 문제를 줄이겠다는 목적을 세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의료 데이터는 너무 민감해서 아무데나 저장해두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메디블록의 핵심 방식은 이렇습니다. 의료 데이터의 원본은 공개된 저장 구조에 올리지 않고 개인이 관리하는 안전한 저장 공간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원본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주는 역할과 이 데이터가 나중에 바뀌거나 위조되지 않았다는 증명 같은 확인 기능에 집중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쉽게 말하면 파일 자체를 공개 게시판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 파일이 진짜라는 확인 도장과 접근 권한만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개념입니다. 메디블록은 이런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페너시어라는 자체 블록체인을 운영한다고 설명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여기까지가 메디블록이 무엇을 하려는 코인인가의 핵심입니다. 이제 오늘 왜 급등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급등을 공식 호재 한 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어떤 날은 좋은 뉴스지만 많은 날은 거래 대금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돈이 몰리는 속도 때문에 오릅니다. 특히 원화마켓은 진입이 쉽기 때문에 자금이 빠르게 몰릴 수 있고 거래 대금이 확 늘면 가격이 가파르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오늘 메디블록도 그런 형태로 해석하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런 날에 흔히 나타나는 패턴은 단순합니다. 거래 대금이 폭발하면서 가격이 튀고 단기 과열이 오고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고 늦게 들어간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호재냐를 먼저 찾기보다 투자자는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첫째, 급등 이후에도 거래 대금이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급등 직후가 아니라 첫 조정이 왔을 때 가격이 버티는 자리가 생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프로젝트의 공식 공지로 확인되는 변화가 있는지, 예를 들어 업그레이드나 협력 발표 같은 확정 정보가 있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안전합니다. 이제 기술 구조를 투자자 관점에서 더 쉽게 풀겠습니다. 메디블록은 자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검증자라는 참여자들이 거래 기록을 확인하면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여러 명의 확인 담당자가 거래 기록을 확인해주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투자자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검증자 권한이 소수에게 몰리면 중앙화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앙화 위험이 커지면 운영 리스크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업그레이드나 네트워크 이슈가 있을 때 거래소 입출금이 일시 중단될 수 있고 그 시점에는 가격이 과하게 출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좋다 나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 이벤트가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물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메디블록은 수십억 개 단위로 유통되는 코인입니다. 이런 코인은 투자자가 반드시 물량을 봐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격은 결국 수요와 공급이 싸우는 결과인데 공급은 유통 물량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테이킹 보상 같은 구조로 새로 풀리는 물량이 늘어나는 코인은 시장 입장에서 그 물량이 잠재적 매도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보상은 투자자에게는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새로 생기는 물량이 되어 가격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블록이 장기적으로 올라가려면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사용과 수요가 물량 증가 속도를 따라잡거나 앞서야 부담이 줄어듭니다. 결론적으로 메디블록은 차트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유통량 변화와 실사용 증가를 같이 봐야 하는 코인입니다. 그렇다면 메디블록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의료 데이터 통제와 공유 문제는 현실적이고 시장도 큰 영역입니다. 둘째, 민감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그대로 올리지 않고 확인과 증명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이해하기 쉽고 현실 제약을 고려한 방향입니다. 셋째, 자체 네트워크 운영과 업그레이드 공지 같은 운영 흔적이 있다는 점은 최소한 방치된 프로젝트는 아니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유통량을 업데이트하고 계획을 공개하려는 흐름이 있다는 점도 투자자에겐 참고가 됩니다. 반대로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째, 유통량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면 수요가 받쳐주지 않을 때 상승의 상단이 막히기 쉽습니다. 둘째, 오늘 급등이 수급장이라면 되돌림, 즉 조정이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 데이터는 규제와 기관, 도입 속도 같은 제도 변수가 큰 영역이기 때문에 기술만으로 확장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넷째, 거래가 특정 시장, 특히 원화마켓 쪽으로 과도하게 쏠리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체크 포인트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가 투자자가 꼭 확인해야 할 체크 포인트를 8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격과 무관하게 실제 사용이 늘고 있는지, 즉 사용 지표가 꾸준히 증가하는지입니다. 둘째, 유통량이 어떤 속도로 증가하는지 정기 업데이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급등 후에도 거래 대금이 유지되는지, 하루 반짝으로 끝나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업그레이드나 입출금 중단 같은 단기 변동성 이벤트가 있는지 공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다섯째, 검증자 권한이 건강하게 분산되어 있는지, 소수 집중이 심해지지 않는지입니다. 여섯째, 프로젝트의 정기 일정이나 정책 변화가 있는지, 토큰 관련 정책이 바뀌는지입니다. 일곱째, 거래가 특정 시장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지, 한 곳에 쏠릴수록 급등락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덟째, 의료기관 협력이나 데이터 풀 확대가 말이 아니라 실제 결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이 8가지 중에서 절반 이상이 긍정으로 쌓이면 추격이 아니라 확인 후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대부분이 불명확하면 오늘의 급등은 단기 수급 이벤트일 가능성이 더 크고 그때는 무리한 진입보다 관망이 더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단타를 하려는 투자자에게도 꼭 필요한 원칙을 정리하겠습니다. 단타는 정보보다 규칙이 중요합니다. 급등봉을 따라 사는 추격 매수는 손실 확률이 높습니다. 진입 전에 반드시 손절 기준, 즉 탈출선을 정해야 합니다. 이 가격이 깨지면 나온다가 없으면 단타가 아니라 버티기가 되고 버티기는 급등장에서 손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분할 진입과 분할 청산은 생존율을 올립니다. 거래 대금이 꺼지면 욕심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입출금이나 업그레이드 공지는 변동성을 키울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입 타이밍은 차트를 깊게 몰라도 잡을 수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급등 직후가 아니라 첫 조정에서 가격이 버티는 자리가 생기는지 확인하고 그 자리 아래에 손절선을 정해 짧게 시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틀리면 빠르게 철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제 오늘 한 줄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메디블록은 의료 데이터라는 큰 문제를 겨냥한 프로젝트이지만 오늘 급등은 수급과 거래 대금이 만든 움직임일 가능성이 크므로 투자자는 호재를 추정하기보다 거래 대금의 지속성, 유통량 변화, 실사용 증가라는 3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GN머니핏 코리아입니다. 구독은 급등을 쫓는 게 아니라 기준을 쌓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급등 코인도 팩트와 체크리스트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